그래서 어머님은 언제 간대? 모르겠어. 아마도 오래 계시진 않을 거야. 지금 시골에 일도 많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냐고. 지금도 어머니한테 호레비 냄새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수태지 같은 그 냄새 말이야. 나 냄새에 예민한 거 몰라? 도대체 나더러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오늘은 아마도 일하고 오셔서 그런 걸 거야. 내일 하루만 더 참으면 될 텐데 괜찮겠지? 엄마는 내일 오전쯤 나가실 거야. 당신이 그랬지? 어머니 요양원으로 병문안 다니신다고? 알고 보면 본인이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쓸모없고 냄새나는 노인네는 그냥 요양원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귀찮게 비위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5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가족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 남매와 어머니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집안의 버팀목을 잃은 것과 같았으며 어린 민정순 여사에게는 그 허전함이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아버지의 따뜻한 기억보다는 어머니의 헌신과 고된 노동으로 채워졌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매일같이 일을 이어갔고 어린 민정순 여사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세상을 조금씩 배워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막내딸을 특히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5남매 중 가장 어린 민정순 여사는 부모님과 함께할 시간이 짧을 것이라 여겨 어머니는 더욱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어린 민정순 여사에게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다정한 스승이자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녀를 안아주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민정순 여사와 대화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매일같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단다. 하지만 내 딸은 언제나 강하게 자라주길 바란다라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형제들 중 가장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일손을 돕곤 했습니다. 농사일을 함께하거나 집안일을 도우며 그녀는 일찍부터 가정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작은 손길에 불과했지만 어머니는 그런 딸을 무척이나 아껴주었습니다. 어린 민정순 여사는 남매들이 학교에 간 동안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함께 일하고 집안일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따금씩 지친 어머니가 한숨을 쉴 때면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엄마, 내가 커서 엄마를 도와줄게요 라고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막내딸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어머니가 매일같이 일하면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던 모습을 눈에 담았고 그러한 어머니의 강인함을 존경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삶의 험난함을 알려주며 때로는 눈물로 인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그 가르침 속에서 강한 마음을 키워갔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자주 민정순 여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신념을 잃지 않는 거란다라며 힘을 주는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은 민정순 여사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그러한 경험은 이후 그녀가 성인이 되어 인생의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강한 의지를 북돋아주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의 특별한 유대는 그녀가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헌신하며 사는 삶을 자연스럽게 꿈꾸게 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늘 어머니처럼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과 말 한마디가 항상 그녀의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고
삶의 힘든 순간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민정순 여사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어머니와의 각별한 사랑과 추억으로 채워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는 어머니의 말대로 모든 역경을 견뎌내며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녀의 인생에 깊은 뿌리를 내려 이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자 민정순 여사는 고향을 떠나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하며 가정을 돌보던 그녀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보고자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막내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가족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가지고 도시로 나섰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첫 직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의 단순한 생활과 달리 도시 생활은 빠르게 흘러갔고 직장에서도 많은 도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순 여사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을 인정받으며 점차 새로운 역할에 적응해 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순간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말과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러준 인내와 끈기를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민정순 여사는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었지만 어머니와의 각별한 추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써 나갔습니다. 고향을 떠나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민정순 여사는 사촌으로부터 중매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촌은 그녀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처음 만남의 자리에서 그녀는 다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키가 작고 외모도 평범해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정순 여사는 사촌의 소개로 자리를 마련한 만큼 예의를 지키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그녀는 그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배려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조용히 상대방을 이해해 주려는 태도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외모보다는 성품 하나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임을 민정순 여사는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습니다. 둘은 처음에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묻고 대화하는 정도로 천천히 친해졌습니다. 그는 민정순 여사에게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다독이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어려움과 가족을 향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는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공감해 주었고, 그녀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의 태도에 점차 신뢰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그의 겸손하고 성실한 성품에 점점 더 깊이 끌려갔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정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배려와 성실함은 그동안 민정순 여사가 보아온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그녀의 힘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지나온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따뜻함에 민정순 여사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번 그와의 만남이 설레고 그의 말을 곱씹으며 웃음을 지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이 가진 외모의 평범함은 어느새 그녀의 눈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겸손함과 진실된 마음에 더 큰 가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처음에는 그저 낯선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와의 인연이 점차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민정순 여사는 어느 날 스스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주었고, 그런 그의 성품에 민정순 여사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고, 민정순 여사는 그의 손을 잡고 사랑을 키워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어릴 적 자신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농사는 타고난 농사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여기며 자신과는 거리가 먼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남편을 따라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어느새 자신도 그럴듯한 농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농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슨 일이든 닥치는 대로 해봐야 했습니다. 고추 농사나 가지 농사도 지어보고 복숭아를 키워 과수원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고 남편과 함께 일손을 맞추어도 항상 손이 모자라 중노동에 가까운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특히나 일이 많아져서 하루 18시간씩 일해야 하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손끝은 갈라져 감각을 잃어가는 고통을 견디면서도 그녀는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늘 고맙다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민정순 여사도 그런 남편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고 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남편에게 더없이 고마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알뜰하게 생활하며 빚을 모두 갚고 새 집을 지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의 재산도 모았습니다. 땀과 정성으로 모은 돈으로 이뤄낸 결실이기에 민정순 여사에게 그동안의 세월은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열심히 살아온 증표와도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그렇게 남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에서 마지막 남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두 아들이 각자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듯 그녀에게도 두 아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 아들을 바라보며 살았고 두 아들 덕분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두 아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 그 흔한 장난감 하나 사주지 못했지만 두 아들은 큰 말썽 없이 자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두 아들은 타고난 성격이 참으로 순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살가운 성격의 순종적인 아이였고 둘째 아들은 말수가 적었지만 우직하고 든든한 성격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그렇게 잘 자라주었기에 민정순 여사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함께하는 집이 언제나 화목한 안식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왔기에 가정의 화목은 언제나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언제나 꼬마처럼 엄마를 찾던 두 아들도 어느새 성장하여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자신보다 아들들에게 더 빠르게 흐르는 듯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새 첫째 아들은 회사에 다니며 디자이너로 일하던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서울에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으며 둘째 아들은 경찰 시험에 합격해 경찰이 되었고 이제는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와 함께 신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은 근처 시내에서 일하고 있어 자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첫째 아들의 결혼 이야기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첫째가 30살이 되던 해에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나 시골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해 아들과의 결혼을 꺼리게 될까봐, 이곳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첫째의 여자친구는 첫 만남에서부터 명랑한 미소로 그들을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의 자연을 따뜻하고 온화하다고 느끼며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나중에 살고 싶다는 로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님, 아버님 댁 옆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불안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든든함이 밀려왔습니다. 첫째는 성격이 살가워 좋았지만 약간은 무능감이 있어 그녀는 강단 있는 며느리가 아들의 주대를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는 강단이 있으면서도 고집도 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민정순 여사는 그런 면이 첫째에게 참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어울리는 아내감을 만나게 되어 그녀는 아들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희망적이고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며 그녀와 남편이 갖고 온 가치를 이어받아 나가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결혼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집을 마련해 주고 싶었지만 첫째 아들은 이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이미 모아둔 돈이 있고 첫 집은 대출을 받아 전세로 시작하려 한다며 완강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결혼이라는 큰일에 부모로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었기에 결국 반 정도를 보태주었습니다. 첫째는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하며 꼭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민정순 여사는 자식들을 위해 모아온 돈이었기에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상한 금액보다 적은 지원이 되었기에 나이가 더 들면 자식들이 가게라도 차릴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혼을 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워낙 말이 적고 숫기가 없어 연애와는 아예 담을 쌓은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동창을 우연히 다시 만나더니 급속히 가까워져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그 사람이 누구이든 둘째가 함께할 반려자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종착점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두 아들만큼은 외롭지 않게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차례로 결혼을 준비하며 민정순 여사는 자신의 길고도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삶은 고단했지만 매일 이어진 일상 덕분에 순탄하다고 느낀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시기에 그녀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째가 결혼한 뒤로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둘째의 결혼식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나무를 다듬다가 실수로 낮은 절벽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 이후로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때가 공교롭게도 그들이 농사일을 점차 줄여가던 시기였기에
남편은 여름부터 겨울까지 반년 정도 아예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려다 또다시 다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막상 쉬게 되니 남편은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등산을 가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며 운동을 하려 했습니다. 몸이 한순간이라도 굳어버리지 않도록 틈틈이 움직이면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또 여유 시간이 생기자 그동안 못 갔던 교회에도 다니고 책도 읽으며 동네 이웃들과 소소하게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찾아오면서 그리운 마음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요양원에 계셨고 민정순 여사는 그리움에 못 이겨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자신이 막내였지만 형제들은 서울에 살고 있었고 어머니를 가까이서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요양원에 모셔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항상 짐으로 남아 있었고 특히 집에서 요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겨울에 한 번만 찾아뵙곤 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뵈러 가기로 결심한 그녀는 혼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어머니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더 어린아이처럼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도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끔 정신이 들 때면 민정순 여사의 이름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어느덧 할머니가 되었지만 어머니 앞에 서면 여전히 사랑을 바라는 어린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분이었기에 그런 분이 침대에 홀로 누워 계신 모습을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한 지 어느덧 3달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움직임을 삼가고 집에만 머물러 있었기에 남은 농사일은 민정순 여사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여름에 심은 것이 없어 큰 일손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가을이 다가오면서 수확할 것이 많아져 몇 주간은 바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이번에도 어머니를 만나러 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몸을 추슬러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번 방문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에 방문을 미뤘는데 그날 요양원에서 급히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딸이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는다며 울며 불며 난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민정순 여사는 죄책감이 밀려와 곧바로 둘째에게 부탁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이 자신의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새벽부터 할 일이 많아 오전 기차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없이 오후 기차를 타고 서둘러 서울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일을 끝내고 떠난 터라 씻지도 못하고 옷만 대충 갈아입었기에 꼴이 말이 아니었지만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최대한 정돈해 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어머니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밤도 깊어지자 민정순 여사는 첫째에게 염치 없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 요양원을 찾게 되면 첫째는 항상 어머니 오실 때 우리 집에서 쉬다 가세요 라고 말하곤 했던 터라 민정순 여사는 하룻밤만 신세를 지자는 생각으로 연락했습니다.
첫째는 바로 집으로 오라며 반겨주었고, 도착하자 며느리 다송이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잘 오셨어요. 집이 좀 어수선하지만 편히 쉬다 가세요. 민정순 여사는 다송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다송아, 이렇게 갑자기 오게 돼서 미안하네. 아니에요. 어머니, 밤늦게 돌아가시면 위험하실 텐데요. 오히려 잘 됐어요. 이렇게 아들 집도 보시고 가세요. 며느리가 먼저 나서서 반갑게 맞아주고 챙겨주니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샤워를 마치고 아들 부부와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은 남편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 마을의 자연과 계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어머니와의 일에 대해서는 괜스레 걱정을 끼칠까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회사 사정이 점차 나빠지자 부업으로 할 만한 일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인테리어를 전공했기에 카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아들 부부가 나이 든 자신에게는 낯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의 꿈을 향해 고민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가며 생계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마찬가지이기에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조언을 덧붙이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화 중에 둘째 이야기가 나왔고 며느리는 도련님은 너무 딱딱한 말투에 경직돼서 조금 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살가운 지훈 씨랑은 전혀 다르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지만 뒤늦게 둘째와의 어색함을 느끼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가운 만남도 잠시 그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일찍 내려갈 예정이었지만 아들 부부에게는 미처 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걱정될 테니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안내한 빈방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한 후 그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자리가 낯설어서인지 몸은 피곤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른 새벽에 누군가 깰까 봐 주변을 더듬거리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낄 일이 아니라 생각하며 모른 척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물이 조르륵 흐르는 소리 사이로 며느리의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온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언제 간대? 민정순 여사는 설마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 천천히 안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하고 방으로 돌아갔다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혹시 자신이 불편하게 민폐를 끼친 것은 아닌지 겁이 나서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두려워서 떠올리기조차 힘들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분명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마도 오래 계시진 않을 거야. 지금 시골에 일도 많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냐고. 지금도 어머니한테 호레비 냄새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수태지 같은 그 냄새 말이야. 나 냄새에 예민한 거 몰라? 도대체 나더러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미안해. 내가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오늘은 아마도 일하고 오셔서 그런 걸 거야. 내일 하루만 더 참으면 될 텐데 괜찮겠지? 엄마는 내일 오전쯤 나가실 거야. 당신이 그랬지? 어머니 요양원으로 병문안 다니신다고? 알고 보면 본인이 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쓸모없고 냄새나는 노인네는 그냥 요양원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귀찮게 비위 맞춰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민정순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차라리 꿈이길 바랐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첫째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녀를 그렇게 쓸모없는 노인네로 여기며 앞에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인 척 굴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방으로 돌아가 그 긴 밤을 소리 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며 힘든 순간들을 견뎌온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딱하고 안타까워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훈장처럼 여겼던 지난 세월이 이제는 헛되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욱 신경이 쓰였던 것은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자식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서 보낸 것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이제 와서 그 오해를 풀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절망을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운 그는 새벽이 되자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잠에서 깬 아들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뭐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 벌써 가려고? 아들이 평소처럼 말을 걸었지만 민정순 여사는 그를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붙잡으려 했지만 뿌리치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왜 아무 말도 없어? 그럼 데려다 줄 테니 밥이라도 먹고 가자. 하지만 민정순 여사는 기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욕실로 들어가 자신의 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닳아 없어질 듯 닦고 또 닦았지만 그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며느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그저 몸에 밴 삶의 냄새였을 뿐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 냄새가 싫었다는 건 결국 그녀 자신을 증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욕실에서 하염없이 몸을 닦아내고 있던 그녀에게 남편이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며 첫째 아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이따금 들려왔지만 민정순 여사는 여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배가 고파지고 슬슬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그녀에게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민정순 여사는 그날 겪었던 모든 일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모든 대화와 느꼈던 수치심을 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아들을 잘못 키운 죄라며 자책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너무나 마음 아팠던 민정순 여사는 그를 꼭 안으며 둘은 한동안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그저 평생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온 것뿐인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 뒤로 부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집 안에서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가까이 살던 둘째 아들은 이러한 변화를 눈치채고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입을 열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은 조용히 곁을 지키며 도와주었고 민정순 여사는 그때 둘째에게서 큰 위로를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의 희망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올해 생일은 조용히 보내고 싶어 아들들에게 개별로 알아서 보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첫째 부부가 과일과 떡을 양손 가득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밝은 미소로 반기며 다가오는 그들을 본 순간 민정순 여사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멈춰섰고 며느리 다송이는 다분히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다. 잠시 놀랐어. 다송아,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나. 어서 들어와라. 그렇게 예상치 않게 그녀의 생일 축하상이 차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첫째 부부를 마주할 용기는 없었지만 너무 순식간에 진행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둘째까지 오자 가족 모두가 모였고 오랜만에 모임에서 아이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덜어내기 위해 애쓰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간신히 미소를 짓고 있는 힘 없는 힘을 쥐어짜내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첫째 아들을 쳐다보지 않다가 그녀가 옆에서 계속 만류하자 그제야 화를 삼켰습니다. 그날만큼은 일단 넘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나누어 먹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녀가 과일 하나를 집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상자를 내밀며 짠 효과음을 내며 생일 선물이라며 건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정순 여사는 선물을 받아들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포장을 풀어본 순간 또다시 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순 여사가 아무 말 없이 향수를 바라보고 있자 며느리는 신난 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고르고 고른 향수예요. 이거 요즘 정말 인기 있는 제품이에요. 힘들게 일하신 뒤에 한번 뿌리시면 기분도 산뜻해지고 새 옷 입은 것처럼 상쾌해질 거예요. 어때요? 좋죠? 그 순간 며느리의 설명과 함께 그날 아들 집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어머니한테 호레비 냄새나 죽겠어. 그 수태지 같은 호레비 냄새 말이야.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소리에 민정순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향수 상자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와 남편은 그 자리에 굳어 얼어붙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마 묻지 못했던 말을 며느리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제발 그만해라, 다송아. 내가 날 호레비 냄새 난다고 여겨서 그래서 향수를 선물한 거냐? 내 눈에는 내가 구역질 나는 병균 덩어리니까 이렇게라도 냄새를 지워주려고 한 거냐? 내 마음이 아주 잘 느껴지는구나.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렇게 속으로는 가증스런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서글프게 떨렸고 아들 부부는 그녀의 분노에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자신을 헛되이 믿고 의지했던 지난날의 기억과 한때 사랑하고 기대했던 아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의 외침에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첫째 아들이 달려와 그녀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갑자기 무슨 말이야? 엄마가 왜 병균 덩어리냐고? 그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절규하듯 대꾸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궁금해. 내가 왜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냐고. 지훈아,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받을 대우가 고작 이런 거야? 엄마가 너희 집에 갔던 날 밤 너와 다송이가 나눴던 대화 그거 다 들었다고. 다 들었다고. 정말 다 들었다고.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고 민정순 여사는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생일상이 무슨 소용이니? 너희들이 나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를 축하해준다고? 너희들 때문에 처음으로 내가 태어난 걸 후회하게 됐어. 이럴 거면 차라리 요양원에 나를 맡겼으면 더 나았겠어.
더러운 짐짝 취급받을 바엔 차라리 요양원에 있는 게 훨씬 사람답게 사는 기분일 테니까. 아들은 할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한편으론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사람이라면 그녀의 울부짖음에 대꾸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녀의 절규가 끝나자 둘째 아들이 다가와 첫째 아들의 손을 민정순 여사에게서 떼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크게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들으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들으셨다니 사과는 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님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날도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도와주겠단 말 한마디 없으셨죠. 가게 여는데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힘내라느니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느니 그런 말뿐이셨잖아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어머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모아두셨잖아요. 차라리 돈을 달라 했으면 나았겠죠? 며느리의 태도에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자신이 믿었던 첫째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그 몇 푼이 탐나서 나한테 잘해준 척했던 거지? 돈 때문에 너 자신도 속이고 우리를 가족인 척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계셔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사람은 누구나 목적이 있으니 행동하는 거예요. 돈을 쥐고 있으면서 줄 듯 말 듯 했으니 이런 사단이 난 거죠. 그 순간 남편이 첫째 아들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3번이나 이어진 그 소리는 방 안에 정막을 가져왔고 며느리는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뺨을 때리세요? 남편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자식이 아니니 걱정 마라. 이유는 3가지다. 지 엄마가 며느리랍시고 들어온 애한테 욕을 듣고 있는데도 멍청하게 서서 말리지 않았으니 1번, 그리고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게 했으니 2번, 이제 더 이상 우유부단하고 나약한 아들을 봐줄 일 없으니 3번째로 때린 거다. 이젠 정말로 끝이니 이만 나거라. 남편의 말이 끝나자 아들은 비로소 눈물을 터뜨리며 그제야 잘못했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그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은 또다시 질질 끌려가면서도 한 번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자 민정순 여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들과 건너올 수 없는 강을 두고 마주 서게 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일이 끝나고 난 뒤 둘째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민정순 여사는 첫째 집에서 겪었던 일을 차분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도 설명했습니다. 말을 마치자 둘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하셨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그의 따뜻한 포옹이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그 위로에 민정순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와 며느리가 바랐던 것이 결국 자신이 평생 모아온 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민정순 여사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녀는 첫째에게 결혼 자금을 보태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태주긴 하지만 내가 원하면 언제든 더 줄 수 있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아들은 이 말을 며느리에게 고지곳대로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녀와 남편의 성격에 맞지 않는 다정한 척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아온 돈이 오히려 자식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될 줄은 몰랐던 민정순 여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더 이상의 분쟁을 막기 위해 재산을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앞으로의 노후 자금으로 쓸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한 통장에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하나둘씩 땅을 처분하면서 그동안 많은 곳에 손을 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밭들은 일터이자 집처럼 느껴지는 곳들이었기에 팔 때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통장에 3억가량의 돈이 모였고 민정순 여사는 그 돈에서 조금을 떼어 어머니의 요양원 병실을 바꾸어 드렸습니다. 직접 모시지는 못해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계시도록 하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은 첫째 부부와 둘째 아들, 그리고 그의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첫째 부부와의 일이 있은 지 정확히 3달 만이었고, 다가오는 새해 명절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순 여사는 이번 모임이 그들의 마지막 가족 모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첫째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초대를 받아들였고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와 달리 며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익숙한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래, 덕분에 잘 지냈다. 다행이네요. 저희도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지내고 있었어요. 이제 조만간 카페도 차리려고 준비 중이에요. 개업하면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첫째 며느리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대화가 길지 않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잠시 후 둘째 부부까지 도착하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그간 우리 가족의 불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나 생각해보니 결국 이 재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더구나. 그 돈이 오히려 우리를 멀어지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너희 엄마와 나는 이 돈을 처분해 자식들에게 넘기기로 했다. 모든 재산은 둘째에게 넘기기로 했다. 통장을 가져가거라. 이 말을 들은 첫째는 벌떡 일어나 통장을 빼앗아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뭐 3억을 모았다고요? 그걸 지금 지석이한테 다 준다고요? 말도 안 돼요. 나도 엄마 아빠 아들인데 이제 와서 연이라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남편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다. 연을 끊겠다는 이야기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돈이니 그리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았어야지. 부모를 모욕해놓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얼굴에 침을 뱉는 자식에게 돈을 줄 만큼 우리는 어리석지 않아. 이걸로 너희가 깨닫길 바랄 뿐이다. 흥분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민정순 여사가 말을 이어가려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을 들어보려는 마음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이미 결정하셨다면 돈이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있던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머님에게 드린 말들은 전부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게 된 오만함으로 이해해 주세요. 민정순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송아. 나는 그 어려운 말들 대신 너의 진심으로 받아들이겠구나. 그리고 돈에 욕심 없다는 말로 들리니 다행이야. 모든 땅을 팔아번 돈이 저기 있으니 지석이 결혼 자금으로 잘 쓸 거야. 옆에서 잘 응원해 주거라.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은 울긋불긋해졌고 그녀는 첫째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첫째가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에 당황한 며느리가 첫째를 억지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첫째는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그를 말리기 위해 물을 떠와서 첫째의 얼굴에 부어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한 명의 편마저 외면하려는 거냐? 정신 차려라, 지훈아. 첫째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닦으며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둘째와 그의 예비 며느리만이 남아 어지러워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 후 집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민정순 여사와 남편은 손을 잡고 뒷산을 걸으며 서로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매일같이 거동이 조금씩 편해지는 남편을 보며 대화도 나누며 서로의 꿈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함께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고, 둘째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둘째 부부가 오래도록 아끼며 서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카페를 창업하려다 작은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겨 다투고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한 번쯤 그녀를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직 첫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순 여사는 그가 먼 길을 떠나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오리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온다면 그녀는 어머니로서 손을 잡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겨준 자식이지만 만약 아들이 정말로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면 치유의 희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온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마음껏 누리고자 결심하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정순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